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단편소설 탐방 네. 시간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할 미국 단편소설은 네. 누구일까요? 네. 주홍 글씨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네. 너세미얼 호손. 네. 나다니엘 호손. 네. 이게 발음을 왜 이렇게 굴리세요? 아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은 네. 예전에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네, 했었는데 너세니얼 호손이 네. 그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다시 발음 부탁해 드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세니얼 호손. 젊은 굿맨 브라운. 네. 젊은 굿맨 브라운. 네. 나다니엘 호손의 네, 젊은 굿맨 브라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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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세니얼 호손은 누구인가요? 네. 네. 자, 주홍 글씨 워낙에 유명하죠. 네. 저기 데미모였나요? 예, 그 영화로도 네. 있었죠. 네. 예, 네. 그 주홍 글씨를 쓴 작가고요. 이 호소는 1804년에 태어나서 1804년. 네, 1864년에 예, 죽었습니다. 네. 예, 이 메사추세츠 오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네요. 예. 메사추세츠주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도시 사실은 이제 좀 슬픈 네. 이유로 유명한데 세일럼 출신입니다. 이 세일럼은 이 마녀 사냥으로 네, 유명한 그 굉장히. 세일럼이고 이따가 또 네. 그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5점이라고 네, 네.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네, 네. 세일럼 네. 마녀 재판. 네, 그 세일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일럼 출신인 것이 이 작가에게 어쨌든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1825년에 보도인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이 자신의 이 출신지인 세일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간히 이제 단편을 발표하다가 1837년에 첫 단편집 두 번 말한 이야기라는 거를 이제 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편집 구목사관의 이끼라는 거를 이제 연달아 발표하는데 평단에 이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단 두 권의 책으로. 네. 확실히 이제 호손이 저희가 이제 전에 다뤘던 작가들보다도 조금 더 이전 세대가 네. 아무래도 1804년 출신이면은 1700년대 후반에 이런 그런 것도 좀 남아 있는 그쵸. 그런 네, 역사적으로. 시절.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200년도 훨씬 훨씬 더 전이죠.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현대 작가들 중에서도 거의 이제 1세대급인데 이전 세일럼 출신인 것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미국이 이제 처음 이제 국가의 이제 틀을 막 이제 갖추기 시작했던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배경도 이제 이 사람의 행보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주의적 실험 공동체인 브룩 농장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 브룩 농장은 이제 미국에서의 꼬민 요런 이제 네. 사례고 사실 미국도 물론 이제 원내 뭐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진출을 한 적은 뭐 없지만 유럽에 비해서 하지만은 뭐 공산주의 활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쵸. 예.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보다 이 워낙에 국가가 크고 또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작게 그 지역 사회에서는 뭐 본인들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뭐 사회주의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띄지는 않았지만 꼬민 형태의 이런 여러 실험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은 한 번씩은, 반드시 네.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당시에 특히 서부 개척 또 이런 시기고 미국이 막 건설했 그리고 공동체 네, 공동체 예,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굴러가던 게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1850년 그 유명한 미국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무조건 배운다는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 주홍 글씨를 발표를 하고 오늘 다룰 그 젊은 굿맨 브라운, 그러니까 영 굿맨 브라운이죠. 예, 그 작품과 이제 좀 마찬가지로 이 주홍 글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청교도 역사의 유산과 그리고 종교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죄와 죄의식의 문제,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예술과 종교, 그리고 종교와 과학, 이런 것의 양면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뤘던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영 굿맨 브라운, 젊은 굿맨 브라운은 네.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영맨이래. 영맨. 네. 영 굿맨 브라운은 네. 예, 1835년에 네. 뉴 잉글랜드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 단편 소설집 구목사관의 입기에 수록되었던 이제 단편 소설인데요. 네, 주홍 글씨보다 이전에 발표가 네, 됐던 작품이고 여기서 약간의 그 전조랄까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네네. 네,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기 전인 17세기 후반 보스턴 근교 셀럼이라는 청교도 마을에 살던 평범한 젊은이가 숲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고 신앙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진짜 이건 진짜 간략하게. 네네. 네. 근데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단편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읽은 책에 약간 간단한 이제 서평이 있는데 1692년 세일럼 마녀 재판 사건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네. 삼고 있지만 네. 작품 자체는 상당히 상징적이며 우화적이다. 네. 브라운과 그의 아내 페이스의 이름에 깃든 우화적 의미라든지 네. 악의 존재를 천연덕스럽게 제시하고 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애매한 서술을 주요한 예술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이런 수법을 통해 브라운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점차 청교도 마을 공동체 전원의 믿음의 문제로 결부된다. 인간 본성에서 선과 악의 대립과 공존을 낮과 밤, 마을과 숲, 공동체와 개인의 대비를 통해 섬세하게 드러내면서 청교도 공동체의 성격을 탐색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네. 그게 네. 대표님께서 읽으신 그 책에 있는 네, 서평입니다. 간단하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근대적 삶의 표리부동한 네. 삶 성격을 예리하게 짚어내는 상징적 울림이 풍부한 작품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요 젊은 굿맨 브라운은 작품 네. 내적으로는 대비, 네. 그리고 상징, 네. 요게 이제 주목할 만하고 이제 작품 외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일럼 마녀 재판을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네. 세일럼 마녀 재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애정하는 나무 위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편의상 이제 위키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네. 이제 위키를 이제 그냥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또 위키를 정리가 어쨌든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해서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가감을 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럼 세일러 마녀 재판은 사실 워낙에 유명하죠. 예, 네. 예, 1692년에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일어났던 네. 진짜 광풍 한 마을 자체를 그냥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광풍의 사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두 아이가 네네. 그 약간 발작도 하고 이제 네. 막 좀 그런 증상이 있어서 네.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의사가 진단을 마녀 이렇게 그 마녀로부터 뭐 저주를 받았다. 네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 이렇게 된 그쵸.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실은 요 세일럼 마녀 재판이 또 영화
그 위도나 라이더가 나왔던 그 영화 제목이 아마 크루시얼, 하여튼 그런 크루시얼일 겁니다. 크루시얼이라는 작품으로도 이제 자세히 알 수 있고, 요 크루시얼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고증도 잘 돼 있고, 요 세일럼 마녀 재판의 과정이 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럼 마녀 재판 자체도 굉장히 이제 미국의 처음 이 국가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미국인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세일럼 마녀 재판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따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그 위노나 라이더가 진짜 오랜만에 이노나 라이더가 아니고 위노나 라이더. 오, 그러네요. 네. 예전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겠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즘은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되게 네. 좀 그 작품 활동 많이 했던 여배우였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하여튼 위노나 라이더 뭐 진짜 추억의 여배우긴 하고 이노나 라이더가 아닙니다. 네. 오. 그 영 굿맨 브라운, 네. 예, 젊은 굿맨 브라운으로 넘어가자면 네.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아까 이제 책에 나오는 간단한 요약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과 악이라는 인간의 이중성을 네. 진짜 치밀한 구성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그냥 이렇게 왜 우화적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들, 바위, 물, 뭐 바람, 그리고 숲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뭐 밝음과 네. 어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주제가 막 빨려 들어갈 듯이 그냥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요거를 이제 대학 시절 때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수업 과정이었으니까 했을 때 좀 강렬했던 게 뭐 일단은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상징, 네 일단 상징을 제일 크게 느꼈었죠. 특히 이제 주홍 글씨를 배우고 나서 저는 이거를 약간 그 참고 작품식으로 해서 배웠었었는데, 그러니까 주홍 글씨도 사실은 상징이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그 주홍 글씨 그 자체. 네. 그래서 그 주홍 글씨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상징이 또 대비를 갖고 왔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주홍 글씨를 달고 있을 때는 그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낙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마을에서 선행을 하고 마을에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계속 미치면서 나이가 들고 그 주인공의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홍 글씨를 오히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라는 표식으로. 일종의 주장 완장 같은. 예. 그래서 낙인이 약간의 완장처럼 또 이렇게 그 바뀌는 상징이 또 대비돼 가지고 바뀌는 거를 또 주홍 글씨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대비와 상징을 역시 여기서 좀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 상징을 다시 한번 느꼈고. 네. 사실 글 쓴 사람들은 그런 네. 거 넣고 싶어요. 그쵸. 예, 네. 늘 넣어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보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주홍글 씨는 워낙에 유명하시고 지금 예. 방송을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독자님들께서 예. 아마 접해 보셨을 작품이니까 좀 더 편하게 네. 말씀드리면, 주홍글 씨 약간 프리퀄 느낌이 좀 있지 않냐. 예, 네. 예, 이게 예, 조금 예, 약간 네, 그런 네. 게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그 젊은 굿맨 브라운을 소설 분석론이라는 네. 책에서 예, 이거는 이제 소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그런 교과서 비슷한 그런 책인데요. 정말 옛날 책이네요. 네, 이거 네. 1980년 네. 예, 정말 옛날 책 제가 네. 선물 받은 책인데요. 네. 예, 이 윌리엄 케니가 지었고 1980년 원광대학교 출판국에서 발간한 책인데 네. 이 책이 진짜 재밌거든요. 네. 예, 이 책에 원래 보면 목차를 보면 1번이 대체로 소설은 구성, 플롯 네. 부분이 이제 대부분 앞에 나오는데 네. 뭐 캐릭터가 1번인 경우도 있지만 네.
여기는 이제 구성이 1번 목차인데 구성이 이게 플롯 부분이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2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그 젊은 굿맨 브라운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이 짜여져 있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젊은 굿맨 브라운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때 한번 읽었었는데 네. 이제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어제 저녁에 읽었거든요. 역시 재밌었습니다. 네. 이 윌리엄 캐니 소설 분석론에서 윌리엄 캐니는 어떻게 이제 이 작품의 구성을 설명을 하냐면 네. 뭐 발단, 갈등, 절정, 결말 이런 부분은 물론 흔히들 이렇게 있지만 발단은 불안의 요소, 선택과 시작, 페이스와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는 그러니까 페이스가 아내가 페이스인데 네, 페이스. 페이스가 신앙, 네, 믿음이란 페이스. 뜻이죠. 네. 네. 여기도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페이스가 인사하면서 약간 불안하게 그 페이스의 그 우울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헤어져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브라운이. 그리고 이제 갈등은 브라운이 숲속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그게 저는 악마의 존재가 아닐까. 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네. 있는 편입니다. 뱀의 지팡이, 네, 뱀의 뱀의 형상을 가진 네. 지팡이를 짚고 네. 초능력에 버금가는 네.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네.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발단으로 보고 절정은 낯선 사람들, 소위 이제 말하는 악마가 반쯤 저항하는 그게 완전히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브라운은 그 반쯤 저항하고 있는 브라운을 악마의 의식으로 이끄는 부분인데 이 소설에서 최고의 강렬하고 반전은 그 악마의 의식에서 아내를 만나는 것. 네, 네. 네, 그 아내라는 그 헤어질 때 브라운이 알고 있는 아내는 정말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브라운은 생각을 했는데 그 악마의 의식에 아내 페이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발견했을 때가 완전 최절정 클라이막스이고 결말은 숲속에서 나와서 그 숲속 악마 재판, 악마 마녀 집회를 보고 난 경험 이후의 여파, 신앙심을 잃은 상태. 재판이 아니고 그 집회예요. 집회, 집회. 마녀 집회. 그 젊은 브라운이 소설을 보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해요. 네, 집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페이스 아내가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달라. 그러면서 불안해하는데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숲을 걷다가 뱀의 지팡이를 한 수상한 악마로 보통은 많이들 보죠. 근데 이제 브라운의 얼굴과 닮고 모양도 네. 비슷한. 네. 그러니까 보통 나와 닮은 사람이에요. 네, 그냥 네. 그게 네. 너무 섬뜩한 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났고 그 숲속 안에서 마녀들의 회합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를 목격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고 이제 숲을 나오게 되는. 네. 저는 그게 이제 숲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거 꿈인가? 이런 생각을 살짝 네. 했어요. 근데 대놓고 너세니얼 호스톤은 대놓고 굿맨 브라운은 숲에서 잠이 들어 마녀 집회라는 황당한 꿈을 꾸었을 뿐일까라고 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오히려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미국 단편 소설 탐방 너다니엘 호손의 나다니엘 호손의 젊은 굿맨 브라운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냥 그 모든 어려운 이야기들 다 제쳐놓고 일단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왜 명작인지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네. 진짜 금방 읽히는 작품입니다. 네, 정말 제가 얼마나 빨리 읽었으면 도대체 이거 몇 장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굉장히 좀 재밌게 훅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홍글 씨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주홍글 씨랑 또 연계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확실히 이 작품이 주홍글 씨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출신지가 이 작가에게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나고 자란 배경 환경이 작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왜냐면 네. 이제 세일럼 출신인데 그 세일럼 재판이 일어난 100년 조금 뒤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그거에 기억을 대해서 기억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그 지역 내에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성장하면서 예, 많은 대비되는 이야기들을-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고, 네. 분명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그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이 공간적인 출신지의 환경이 작가의 커리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냐, 주원글 씨랑 같이 해서 또 보면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예. 선생님들, 저희들도 길이 남을 명작을 쓰자고요. 일단 뭐 쓰기- 종로에 대한 걸 우리가 써야 될까요? 워낙에 많죠. 뭐. 네. 이제 여름이 다 끝난 듯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아, 개인적으로는 모기 조심하십시오. 모기가 지금 난리예요. 네. 예,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인문TV 더욱 유익하고 즐겁고 즐거운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